또 하나 법원이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공공복리 침해를 법무부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제각까지 받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면 행정부의 불안과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라고 법무부는 치열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법무부 측의 어찌 보면 이 핵심 주장에 대해서 아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다. 라고 사실상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즉 추미애 장관 측이 치열하게 이번 신문 과정에서 맞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법무부 핵심 주장은 대통령이 제각까지 한 사안이다. 이거를 법원이 효력 정지시키면 우리 행정부 불안, 국론 분열 이거 심각하다. 그런데 법무부에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법원에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복리라고 하는 사실 어려운 용어죠. 예. 공공복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두 측의 쟁점이 있었죠.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만약 내가 2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면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말하면 법치주의의 훼손이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보면 법무부 측에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행정권의 분열, 권위의 추락, 말하자면 판사 문건 재판의 어떤 지체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법무부 측 예석 주장보다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하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양측 주장이 그렇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보면 더 나아가서 본다라면 법무부가 대응하는 어떤 논리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그게 준하는 증거가 소명이 더 필요할 정도로 부족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총장한테 손을 들어줬고 그렇군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가령 판사 문건 사찰했던 내용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말하자면 재판부가 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해석인데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을 보면 첫 표현에 대통령의 제각까지 받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게 이런 주장을 하는 법무부도 부담스러웠을 테고 추측하자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서도 어떤 일정 정도의 부담을 가질 것이고 또 이 발언을 듣는 윤 총장 측에게서도 대통령의 제각까지 받은 이라는 문장이 모두가 다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대통령의 제각까지 받은 징계 효력을 결과적으로 정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주장해 왔는데 이게 지금 재판부로부터 부정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법무부와 여권의 입장이 대다수가 저런 부분이에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결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재판의 그러니까 심판의 핵심은 어쨌든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진 사람이라는 그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었을 때는 제척돼야 된다. 말하면 징계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런 두 주장이 맞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강조됐을 때는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통령이 재가한 것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의원들 그리고 그 징계위까지 모두 다 윤 총장의 국감 등에서의 발언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징계 사유 중에 큰 징계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제 판단을 내리면서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여권
여권의 이 주장에 대해서 그건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 추측 갖고 막 그렇게 징계하면 안 돼. 이런 말과 다름없다라는 해설도 오늘 조간신문 등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단순히 추측 가지고 징계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비단 추측 갖고 징계한 그 징계를 제거했다라는 얘기도 되는 셈입니다.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요. 정치적 중립 의심은 추측에 불과하다. 징계 사유로 인정이 안 된다. 퇴임 후 봉사하겠다라는 발언을 부적절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 역시 그게 어떻게 윤 총장 책임이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의 의원들 나서서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정치적인 야욕이 있다 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공세를 가해왔습니까? 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확고하군요. 그 다 추측이다. 이게 법도 기본 상식에 기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 발표했을 때 가장 어안이 벙벙했던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든지 간에 저렇게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징계를 내리게 되면 과연 이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주기가 어려웠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다투는 이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본안에 준할 정도로 여러 가지 내용들, 절차적 문제라든지 많은 내용들을 다뤘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징계하는 것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도 문제인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별 죄가 되지 않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의 핵심적인 사람들 수사를 계속해서 이뤄갔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주장들을 수탁해왔는데 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문제의 핵심 발단이 됐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죄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권 일각이 주장하고 있었던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똘똘 말아서 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발언이라든지 여론조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추가해서 윤 총장이 했던 수사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을 갖고 이 문제를 일으켰다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결국은 이 대통령 재가라는 부분까지 해서 추미애 장관 혼자 끝낼 수 있는 일을 3전 3패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단 한 장의 필승 카드 이거 대통령 재가까지 한 거니까 그리고 딱 단 2개월 정직한 거니 이 정도면 법원이 받아들여지겠지라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모양인데 그 승부수가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전가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피해갈 도리가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아니 김병민 박사님, 예. 야당의 지도부시잖아요. 예. 재판부에 따르면 결국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근거 없는 추측 갖고 사람을 징계했다.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다. 라는 말이 되는 셈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난 기간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한번 고스란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기를 차치하고 결국 감찰, 징계 등을 통해서 총장을 찍어내리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재가까지 있었던 상황이니만큼 이쯤 되면 오늘 내일 중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입장 표명 그리고 대국민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정치적으로 무언가 검찰총장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 분명히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야당의 견해였고요. 또 하나의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이 재판부와 관련된 문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함께 보시죠.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부가 이렇게 봤습니다. 판사 문건
작성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건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한민국 검찰로서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건이 불리한 여론 구조로 형성해 재판부를 공격, 비방 및 조롱의 우스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라는 법무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 판단과 관련해서 주요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주요 신문들의 사설 내용은 과연 어떨지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 사설. 무리한 윤징계 철회하고 사과하라. 무리한 징계 청구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동아일보 사설이에요. 부당한 징계 과정에 연루된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을 문책해야 한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고 부당한 징계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법치 훼손과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추 장관의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사설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 사설을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도 이어질 엄중한 상황이다. 레임덕을 얘기했어요.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가 부른 참사. 궁극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밝히고 추윤 정국 속에 형해화된 검찰개혁의 원칙과 대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자, 이번에 한국일보.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을 내치려던 무리한 시도가 빚은 정치적 참사. 개혁 대상은 윤 총장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추 장관이라는 비판이 더 설득적. 근본적으로 추윤 대립에 침묵하며 추 장관의 강공을 용인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번엔 조선일보 사설. 법원의 복귀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완전 억지 엉터리.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이 사건들만은 반드시 규명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주요 조간신문들의 사설 내용 골고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설들의 내용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징계를 추진해왔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징계와 해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같은 징계를 제거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